한덕수가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기습적으로 지명해서 많은 분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했죠. 그리고 보수 극우 매국 세력들로부터 한덕수가 한 건 했다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내란 제2의 내란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 주에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내일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이미 탄핵 소추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처럼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이라고 헌재가 한번 판결을 했잖아요. 그거에 미루어 볼 때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될 일인데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본안 판단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만약에 본안에서 한덕수가 지명한 2명의 어떤 후보자가 한덕수의 지명 자체가 권한이 없는 걸로 밝혀질 경우,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가 자격이 없는 걸로 밝혀지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해서 내린 결정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혼란과,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헌법에 따른 그런 절차에 따른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권한 정지, 효력 정지 인용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전원일치 파면에 이어서 이번에 이완규하고 함상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로 인용을 해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가 엄청 못 믿어왔는데 이번 2번의 판결을 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좀 생겼습니다. 한덕수가 얼마나 이 나쁜 인간이냐 하면, 어제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기 전에 자기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라 발표한 거니까 아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분명히 지명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놓고 지명이 아니라 발표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쳤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보면 한덕수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영배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가 지명을 한 게 아니랍니다. 이런 황당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바이든 날리면처럼 우기면 다 되는 거를 윤석열한테 배운 듯이 자기가 지명해놓고 자기가 지명 아니라 발표를 했다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쓴 건데, 이런 무리수를 써서 쓴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의 발표라는 말은 헛소리고 한덕수는 지명한 거고, 한덕수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30일만 지나면 2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명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어제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정말로. 단추님 말씀처럼. 한덕수가 오랜 공직 생활을 해서 처세의 달인이고 굉장히 신중하다,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한덕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한심하죠, 자스민님.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발표는 했지만 지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벼슬아치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출세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리를 2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로가 엄청 비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수는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지명해놓고 발표했다고 헛소리를 하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놓고도 큰 소리를 이렇게 땅땅 치고, 그리고 한덕수는 결정적으로 지금 불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가담하고 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역사에서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될 겁니다, 한덕수는. 이완용급이에요, 한덕수는 지금. 그 한덕수가 국무총리, 장관, 주미대사 엄청나게 요직을 많이 거쳤잖아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한덕수가 무슨 김앤장인가 여기서 법률 고문을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낙담했을 겁니다. 의리의리한 차에 운전기사의 수행비서의 그 의전, 이렇게 다 사라지고 일반 시민 한덕수로 살아보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고시 합격해서 20대 초중반부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한평생을 살아오던 한덕수가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맛이 안 나는데 윤석열이가 한덕수를 떡하니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의리의리한 차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수행비서가 나오고 어디 가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하니까 한덕수가 정말 살맛이 났겠죠. 한덕수는 일반 시민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노욕을 충족시켜준 윤석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고시 출신으로 꾸려져 있는 공직사회가 굉장히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퇴근하면 시민이고 퇴직하면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 못 견뎌야 합니다. 왜? 자기가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주는 대로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립니다. 저는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KS 별별님의 의견에 한 표를 보탭니다. 그러니까 노욕이 좀 더 강화되면 노망이 되는 거죠. 한덕수는 지금 그 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48일 뒤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권한대행이 지금 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까? 지가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자, 한덕수의 연일 지방순회 대선 행보 의구심 자초한다. 이러면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권력의 단맛을 즐기는 거죠. 한덕수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 나 죽을 때까지 추앙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꿈을 꾼 겁니다. 한덕수가.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본인이 저질렀던, 우리는 잘 모르고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법률 위반이나 위헌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내란 정부 2인자고. 그래서 한덕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리가 아니고 저는 깜빵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이제 대망론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나와도 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못 내야 되거든요. 한덕수로 단일화되면 한덕수는 무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무소속한테 후보자를 내줄 리도 없지만 설사 한덕수가 어찌어찌해서 후보 자리를 차지해서 극우 세력의 단일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필패합니다. 한덕수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덕수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지금 한덕수 차출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홍준표나 한동훈은 한덕수가 무슨 대통령 선거에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했지만 김문수만 한덕수가 나와서 하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만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 정치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게 뒤에서 조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내가 밀어줄게 한번 나가봐 하고 친윤 의원들이 우르르 가서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아이디어겠죠.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지명해서 그냥 보수의 아이콘으로 네가 떠오를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냥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폭망했습니다. 지금 폭망. 지금 한국일보의 기사는 한덕수의 대망론이 있을 때는 어차피 국민의힘 경선이 예선이니까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는 본선에 관심이 쏠렸을 텐데 한덕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경선이 최종 윤석열 진영의 후보를 뽑는 거니까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한덕수 대선 출마 촉구 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거 내가 좀 약간 줄 잘못 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에서 8명의 후보를 출연했죠. 11명 중에서 3명을 떨구고 8명을 출연했는데 이 사람 중에 1명과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하고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물론 지금 거의 필패할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하고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떤 경우의 수를 들이대도 이길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내란의 진압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질서 회복이 시대 정신인데 이 내란 옹호당 후보 그리고 한덕수가 합쳐갖고 대통령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지지율로 보면 김문수,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그 다음에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입니다. 지금 4명을 22일 날 추린다고 하는데 양양자, 이철우, 유정복은 아예 안 되고요. 만약에 안철수가 4명에도 못 들어가면 안철수는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봐야죠. 사실상 끝났습니다. 안철수는. 영호남을 오갔지만 대선 차출론도 힘이 빠졌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헌재가 제지한 한해 재판관 지명 월권. 동아일보도 헌법재판소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한덕수는 지금이라도 본안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철회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제가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는 하지 않고 대선 때까지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길이 한덕수가 개망신 당하지 않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덕수가 그런 총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한덕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을 철회하고 자기의 지명으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한덕수가 살 길입니다. 자, 주로스24님 반갑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그 정도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헛짓도 안 했겠죠. 아마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다가 아마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무슨 혐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도 여생을 아주 쓸쓸하게 비참하게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아닙니다. 제2의 반기문. 반기문은 그냥 자기가 미꾸라지잖아요. 반기문은 그냥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도 했고 인지도도 높고 국민들의 어떤 평판도 있으니까 대통령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몽상을 한 거지, 한덕수처럼 내란을 옹호하거나 헌정을 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하진 않았습니다. 한덕수는 반기문에 비하면 반기문은 그냥 욕심을 부리다가 빨리 얼른 이제 현실을 깨닫고 접은 케이스고요. 한덕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이라고 한 거는 결국 반기문처럼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아마 접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2의 반기문이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하지만 반기문하고 한덕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덕수는 지금 민주주의 파괴에 가담하고 불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한덕수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최상목이 어제 청문회에 나왔는데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입니다.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도 매입하는 그런 이해 충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최상목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최상목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를 어제 개최했는데, 자, 휴대전화 바꿨죠. 그랬더니 최상목이 내란 이후에 안 바꿨습니다 라고 했는데, 통신사 기록을 딱 보니까 최상목이 기기도 변경하고 유심도 여러 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자료를 딱 들이댔죠. 자, 12월 7일날 교체했네 했더니 고장나서 교체했는데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윤석열 일당이 전부 휴대전화를 3번에서 6번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많게는. 김태효도 3번이나 교체했다고 하고요. 왜 교체했겠어요? 내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기 때문에 교체한 겁니다. 근데 어제 국회에 자기 탄핵을 하려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버젓이 거짓말을 하다가 5분 만에 위증이 들통이 났습니다. 자, 최상목의 운명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은 윤석열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면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라는 문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쪽지라고 계속해서 우겼죠. 그래서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보고하는 대상은 윤석열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약간 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봤으면 봤고 안 봤으면 안 본 거지 약간 봤다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A4지를 줬는데 이게 왜 쪽지입니까? 문건이지. 그랬더니 접어서 쪽지다. 그리고 약간 봤다. 이런 말을 만약에 지금 이 최상목에 대해서, 한덕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지금 구속됐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이. 지금 봐주고 수사를 안 하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뺀질거리고 있는 거죠. 최상목은 한덕수가 직무정지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꿈까지 꿨던 자입니다. 외신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온 가족이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하고 한덕수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젖어서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상목의 압권은 이거죠. 이 사진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갖고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지 퍼스널 컬러 찾는다고 가갖고 이렇게 해벌쭉 웃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최상목하고 한덕수는 제가 보기엔 불의에 선 대가를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란에 방주한 혐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내란 진압을 방해한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문건을 받아서 실제로 회의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한 가장 큰 잘못은 불의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옳은 편에 서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알박기 시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타임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을 인정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시계가 째깍째깍 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내란 세력들이 내란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끝까지 지키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에 젖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은 현타가 올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었구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하루하루 자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직위원도 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우정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한덕수하고 최상목도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밤에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지금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갈수록. 최상목은 그런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벌쭉 웃으면서 퍼스널 칼라나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 혼자 퍼스널 칼라 찾겠다고 이따위 짓을 한 인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꺼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죄송합니다.